안녕하세요. 국제경제학의 바이블 폴 크루그먼 교과서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국가들이 언제 또 왜 같은 돈을 써야 하는가? 바로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건데요. 아주 흥미로운 이론, 최적 통화지역 이론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본격적으로 이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좀 재미있는 상상 하나 해볼까요?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쓰는 원화를 버리고 저 유럽처럼 유로화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. 과연 이게 우리한테 엄청난 이득일까요? 아니면 진짜 감당 못할 손해일까요? 바로 이 질문 속에 오늘 우리가 파헤칠 통화동맹의 핵심, 그러니까 그 밀당 같은 거래가 숨어 있는 거죠. 좋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먼저 한 나라가 자기 돈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랑 같은 돈을 쓸 때 도대체 뭘 얻을 수 있는지 그 이득, 그러니까 장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핵심적인 이득을 경제학 용어로는 통화 효율성 이득이라고 부르는데요. 말이 좀 어렵죠. 근데 아주 간단해요. 그냥 단일 통화를 쓰니까 기업이든 개인이든 비즈니스나 거래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싸진다는 뜻입니다. 정말 간단하죠? 자, 그리고 바로 이 그래프, 이 GG 곡선이 그 관계를 아주 명쾌하게 보여줍니다. 보시면 가로축은 국가 간의 경제 통합 정도고요. 세로축은 이득이에요. 어때요? 곡선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쭉 올라가죠? 이게 바로 경제적으로 두 나라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단일 통화를 썼을 때 얻는 이득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걸 의미합니다.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이득이 이렇게 커지는 걸까요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마다 내는 그 귀찮은 환전 수수료 싹 사라지겠죠? 기업들은 매일매일 롤러코스터 타는 환율 때문에 더 이상 골머리 앓을 필요가 없고요. 모든 가격이 똑같은 돈으로 표시되니까 모든 비교하기가 훨씬 쉬워지잖아요. 결국엔 이게 다 합쳐져서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 만들어지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. 하지만 여러분,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. 당연히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겠죠. 자, 이제 동전의 뒷면을 한번 볼 시간입니다. 과연 한 나라가 통화동맹에 들어가면서 뭘 포기해야 하는지, 그 대가가 뭔지 한번 살펴보죠. 가장 큰 대가는 바로 경제 안정성 손실이라고 불리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. 갑자기 우리 나라에만 경제 위기가 닥쳤어요. 그럼 보통 우리 한국은행이 금리를 팍 내린다거나 해서 대응을 하잖아요. 바로 그렇게 우리 경제 상황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, 이 독자적인 통화정책이라는 걸 그냥 포기해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. 좀 무섭죠? 그리고 바로 이 LL 곡선이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. 아까 봤던 GG 곡선하고는 완전 반대죠. 아래로 쭉 내려가고 있잖아요.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. 두 나라 경제가 더 긴밀해질수록 오히려 그 강력한 무기를 포기하는 데서 오는 손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. 신기하죠? 아니, 왜 손실이 줄어들까요? 그 이유는요. 경제적으로 아주 가까운 나라들은 뭐랄까, 경기를 같이 타는 경향이 있거든요. 한 배를 탄 거죠. 한 나라에 좋은 일이 있으면 다른 나라도 좋고, 한쪽에 위기가 오면 다른 쪽도 비슷하게 영향을 받아요. 그러니까 굳이 각자 다른 정책을 쓸 필요가 줄어드는 거예요. 하나의 정책으로도 양쪽 다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거죠. 부작용이 훨씬 덜해지는 겁니다. 자, 이제 정말 하이라이트입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득과 손실,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쳐서 도대체 언제 통화동맹에 가입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인지 그 최적의 결정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자, 이 두 곡선을 한 그래프에 딱 겹쳐보면 보세요. 바로 여기 아주 중요한 교차점이 하나 생깁니다. 이 지점 세타1이라고 부르는 여기가 바로 통화동맹으로 인한 이득이 드디어 손실보다 커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손익분기점인 겁니다. 다시 말해 가입을 고려해 볼 만한 최소한의 문턱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결정적인 기준은 아주 명확해지는 거죠. 만약 어떤 나라의 경제 통합 수준이 이 교차점보다 왼쪽에 있다? 그러면 아직은 손실이 이득보다 크니까 가입하면 손해인 거예요. 하지만 통합 수준이 이 교차점보다 오른쪽에 있다면 그때부터는 드디어 이득이 손실보다 커지니까 경제적으로 가입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겁니다.
그런데 여러분, 경제라는 게 늘 그대로 있진 않잖아요. 계속 변하죠. 만약에 경제 상황에 뭔가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? 이 모델은 놀랍게도 그런 상황까지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한 나라가 파트너 국가랑은 다르게 자기 혼자만 겪는 경제 충격이 더 잦아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그러면 혼자서 쓸 수 있는 그 무기를 포기하는 게 훨씬 더 뼈 아프겠죠? 손실이 더 커지는 겁니다. 그 경과 이 손실을 나타내는 LL 곡선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로 슝 하고 이동하게 됩니다. 그럼 어떻게 되나요? 보세요. 교차점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려나 버렸죠?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이 나라는 통화동맹에 가입해서 이득을 보려면 예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경제 통합을 이뤄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. 말 그대로 가입의 문턱, 그 바가 훨씬 더 높아져 버린 거죠. 자, 그럼 오늘 배운 이 강력한 이론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정리해 볼게요. 첫째, 통화동맹에는 효율성이라는 확실한 이득과 안정성이라는 손실이 동시에 존재합니다. 둘째, GG곡선은 통합이 커질수록 이득도 커진다는 걸 보여주고요. 반대로 LL곡선은 통합이 커질수록 손실은 작아진다는 걸 보여주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,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이 바로 통화동맹 가입의 손익분기점이라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이론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미래에 우리 아시아나 다른 지역에서 제2의 유로 같은 단일 통화가 등장할 수 있을까요? 만약 그렇다면 이 이론에 따라 어떤 조건들이 먼저 만족되어야 할까요? 한번 고민해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.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